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5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춘희와 동백아가씨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낱말도 좀 배우고 또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입니다만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희, 동백아가씨. 알렉산드르 뒤마피스. 네, 예전에 제가 삼총사란 말을 할 때 뒤마가 또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뒤마가 쓴 소설이 삼총사였고, 이것은 이제 뒤마피스는 아들이다. 아들이 쓴 소설 중에 유명한 것이 춘희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베르디가 만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제목을 두고 우리가 가끔 얘기들 합니다. 춘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춘희라는 말의 뜻은 동백아가씨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춘희를 우리말로는 동백아가씨란 말이 아닙니다. 일본식으로는 동백아가씨가 맞습니다. 네, 막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한자와 관련된 것도 낱말을 몇 마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백이 나온 김에 김유정의 동백꽃의 동백은 또 무슨 동백이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춘희. 자, 우리나라에서 춘희 또는 라트라비아타를 공연하게 되면 주로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올라갑니다. 네. 오페라의 원 제목은 라트라비아타죠. 그렇지만 이것이 원작이 된 소설의 이름은 또 우리가 춘희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제 붙여서 많이 쓴다. 그래서 라트라비아타나 춘희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설 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춘희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온다. 글쎄요, 동백아가씨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춘희로 많이 알려져 있다. 자, 그러면 일단 한자를 보겠습니다. 한자는 춘자입니다. 그렇죠? 봄춘자는 우리가 쉽습니다. 다 안다고 보고 나무다. 그래서 나무 이름 중에 하나인데 참중나무라는 나무가 있다. 네, 저는 봐도 구별은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제가 예전부터 이 낱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참중나무라는 것은 잘 압니다만 실제로 보면 참중나무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참중나무 춘이다. 그리고 희는 여자 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참중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자, 이제 여자 희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에 들어가는데 글자는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 여자이므로 여자 여자가 들어갔죠. 이것이 이제 글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렇게 신하 신자도 아니고, 그렇죠? 신하 신자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턱이다, 턱.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쓴다. 네, 이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이게 정자다. 정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처럼도 쓴다. 어쨌든 여자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백이란 말은 쉽습니다. 겨울 동자. 그렇죠? 그리고 백은 또 나무 이름 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겨울은 이제 위에는 뒤져서 옳지. 뒤에 온다. 그리고 얼음빙이다. 뒤에 오는 계절이면서도 얼음이 끼는 계절은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이름은 흰백자. 발음이 왔죠? 네, 그래서 이것은 나무 이름으로 하는데 척백나무 할 때도 쓰고 잣나무도 이 백을 쓴다. 그리고 동백이라고 할 때도 쓴다. 동백을 할 때 이러한 백자를 쓰기도 합니다. 일백백자를 이렇게 이 백이나 이 백이나 같이 섞어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자는 이것이 정자고 이것이 속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춘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소설 춘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르 디마, 아들 디마다. 소 디마. 아버지 디마는 큰 대디마 이렇게 되죠. 아들 디마가 쓴 소설이 이렇게 라다무 카멜리아. 네, 저는 불어는 모릅니다만 대략 이렇게 해서 부인이다, 여자다, 그죠? 그리고 카멜리아는 동백꽃이다. 동백꽃을 가진 여자다. 그런 의미의 이제 소설을 썼는데 이것을 보고 베르디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제목은 이제 라 트라비아타다. 트라비아타는 뭐냐? 타락한 여자다. 길을 벗어난 길이다.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벗어난 길을 갔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소개가 됐죠. 처음에 이제 일본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춘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 춘자가 일본에서는 동백꽃
동백꽃을 얘기합니다. 동백나무를 얘기할 때 이 춘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참중나무지만 일본 사람들은 동백으로 본다. 그래서 동백아가씨라는 뜻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온 거죠. 동백아가씨 막 그런 뜻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그대로 그냥 춘이라고 불렀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춘자가 동백이 아니라 참중나무이지만 그냥 편하게 들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오페라 같은 거는 라트라비아타라고 한다. 그럼 일본에는 오페라도 보통 춘이라고 한다. 우리는 소설은 춘이라고 하고 또 오페라는 춘이 또는 라트라비아타라고 많이 얘기한다. 이 동백꽃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아마 다환여다. 다환여. 그렇게 해서 동백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라트라비아타 번역도 다환여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읽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춘이란 말을 일반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문학과 음악으로 이제 나눠서 정의를 했는데, 문학은 프랑스 소설가 뒤마가 지어 1848년에 발표한 장편 연애 소설이다. 늘 동백꽃을 달고 있는 병든 창부 마르그리트와 청년 아르망의 비극적 사랑을 그렸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한자 공부 시간이니까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으로는 이탈리아 베르디가 1853년, 그러니까 이것이 원작이 일어난 5년 후가 되겠죠. 작곡한 산막 4장의 오페라다. 프랑스 작가 뒤마의 소설 춘희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그래서 1853년에 베네치아에서 초연을 했는데 초연은 사실 좀 실패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베르디의 작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춘희의 춘은 참중나무 춘이라 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춘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동백을 얘기한다. 그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죠. 자, 참중나무는 멀구슬 나무과의 낙엽 활렵 고목이다. 네, 멀구슬 나무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어쨌든 글쎄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책으로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참중나무는 실제 있는 참중나무뿐만 아니라 신령스러운 어떤 나무의 이름입니다. 어떤 일종의 상상의 나무다. 그래서 대춘이라고도 한다. 이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한 철이 8,000년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8,000년씩. 여기에서의 세월은 1년이 3만 2,000년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상상 속의 나무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또는 부친, 특히 남의 아버지, 남의 부친을 일러서 말할 때 춘이라고 적는다. 우리가 흔히 춘부장이란 말은 이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춘. 결국 이것은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서 이제 많이 부르죠. 봄춘자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오래오래 사시라. 대춘처럼. 예. 3만 2천년이 1년으로 될 정도로 그렇게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시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춘부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춘혼이라는 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런 나무예요. 원추리 나무다. 네, 원추리 나무. 그 원추리 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춘혼은 춘당과 헌당을 합친 말이다. 춘헌. 춘당은 이제 아버지가 사시는 마당, 집을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헌당은 여기 원추리가 심겨진 정원이다. 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옛날 어떤 효자가 늙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집을 짓고 그 앞에 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원추리 꽃을 많이 심었다. 그래서 효자다. 그래서 헌당이다. 원추리 꽃이 있는 곳은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다. 해서 춘과 혼을 합쳐서 춘헌이라고 한다. 네, 요즘 이제 조금 어떤 특별한 글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높여서 편지를 쓴다든지 이럴 때 춘당, 혼당 또는 춘부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원추리 꽃이다. 이 꽃은 굉장히 많이 보셨죠.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많이 심겨져 있는 곳이 바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다. 네, 그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이제 아가씨 희자를 제가 봤습니다. 희자 볼 때,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턱이자다. 턱이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자는 이것이 본자고, 이렇게도 쓴다.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신하 신자를.
네, 글자가 상당히 쓰기도 복잡하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간체자로 신자체로 고쳐 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걸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폰트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자는 이것이다. 무희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 이것이 들어가는 비슷한 글자로 이것이 있습니다. 빛난 희자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할 때는 이 희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희자가 이렇게 조금 획이 좀 까다롭게 만들어진 글자다. 예. 이제 동백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동백. 예, 선운사 동백꽃이 유명하죠. 네, 동백. 동백 보면 우리가 뭐 동백섬, 꽃피는 동백섬, 또 이미자스의 동백 아가씨. 네. 요즘 또 모란 동백 이것도 노래가 있죠. 저도 배워서 좀 불렀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김유정의 소설 단편 동백꽃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봄 동백꽃 하면 김유정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네, 동백꽃.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동백꽃은 이게 이제 무대 소설의 무대가 강원도다. 동백꽃은 사실 그까지 올라가지 않죠. 동백꽃은 남쪽 지방에 많이 핀다. 근데 원래는 이게 생강나무다. 생강나무. 그래서 생강나무를 강원도 쪽에서는 방언으로 동백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생강나무 이런 것 산수유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김유정이 동백꽃에서는 얘기하는 동백은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빨간 동백이 아니고. 네. 자, 백자는 나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나무 이름 백. 이것이 정자고 이것이 속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척백나무를 가리키기도 하고 젖나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동백 할 때는 겨울 동자 쓰고 그리고 송백이다. 송백이다 하면 소나무와 잣나무를 얘기한다. 네, 송백. 척백나무 할 때는 옆이라는 뜻의 곁적자를 쓴다. 그리고 편백나무다. 편백도 있다. 이것은 노송나무를 가리킨다. 이럴 때 쓰는 글자가 나무 이름 백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춘희 그리고 동백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춘은 참중나무 춘이다. 일본에서는 동백을 가리키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백 할 때는 이백이 원정자고 이것은 속자로 이렇게 가끔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